봅시다. 혹시 질문이 있니? 9번? 정답 좀 혹시 이상하거나 그런 것도 있으면 얘기하시고. 4번. 4번. 그 16번하고 9번은 비슷한 문제야. 그러니까 9번을 하니까 16번 안 할게. 이거를 숙제 한번 해보시고. 15번 이런 거 괜찮니? 15번. 11번. 25. 그 질문을 하는 사람만 해, 항상. 너희들 답안 적어보면 한숨 나오는데, 보면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게 조금 너무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어, 지금 보면. 본인의 인생이 달려있는데, 조금,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이제. 너희들 이제 공부 길어봤자,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지? 공부 굵고 짧게 해야지. 또 보면은 이게 막, 답안 보면 내가 한숨 나와, 진짜. 이거만 하면 되니? 괜찮아? 응? 좀 파이팅 있게 좀 열심히 좀 하자고. 이거만 하면 돼. 봐봐. 8번도. 봐봐. 4번 봅시다. 이번 달에 봐봐. 너희들 내일 계약하잖아? 중간고사가 좀 빠른 거 알고 있지? 너희들? 빠른 학교는 9월 말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던데? 추석 때? 바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간고사 금방이야. 4번 가볼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수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그치? 실수 조건 붙었는지 보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니까 4번은 P가 Q이기 위한 충분이니까 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은 또 이런 관계야. 진리 집합은. 포크 모양 만드시고, 있는 대로 골라라 했어. 기억 가볼게. 기억은 뭐냐면 A제곱 B제곱이 0이지. 그러면 P, 얘를 해석하면은 실수 조건 붙었으니까 둘 다 0이라는 얘기야. 얘도 0이고 B도 0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A하고 B가 같대. 그럼 봐봐. 둘 다 0이면 둘 다 같은 거지. 같다고 해서 둘 다 0이야? 이건 아니잖아. 기억은 해당 사항 있지? 기억은 맞네. 니을 먹읍시다. AB가 음수야. 그럴 때 A가 또는이지. 또는. 우리 또는의 개념은 뭐였어? 또는은 세 가지 케이스를 합쳐서 또는의 개념을 쓴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A만 음수인 경우, 얘를 해석해 볼게. 얘는 어렵지 않잖아. 얘 봐. A 또는 B가 음수란 얘기는 이거지. A 음수이고, 그 다음 B는 양수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인 경우, 이 세 개를 합쳐 또는이라는 개념을 쓴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뭐니? 두 개 곱하면 요때는 A, B가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겠지. 요때도 A, B가 음수가 나와. 요때는 A, B가 양수가 나오잖아. 그렇지 않니? 또는의 개념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또는이라는 개념을 쓴다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범위를 딱 봐봐. 얘는 세 가지 케이스니까 범위를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는 A, B가 지금 음수인 경우고. 그렇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얘가 얘를 포함하는 관계에 있어. 그러니까 명제는 이런 관계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거야. 니은도 딱 요 경우 찾으라며. 니은도 맞지. 그럼 디귿번 가봐. 지금 봅시다. 실수 조건 붙었어. 조심해야 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인수분해하면은 A 마이너스 B에다가 A 플러스 B가 되니까 얘는 뭐냐면 A가 뿔마 B지. 플러스 마이너스 B 두 가지가 나와. 그 다음에 얘는 보면은 인수분해 하시면 A 마이너스 B에다가 A의 제곱에 AB의 B제곱이야. 근데 실수 조건 붙었으니까 신경 써야지. 그럼 실수만 놓고 한정을 한다면 얘는 A하고 B 이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포함관계가 잠깐만 답이 그러면 포함관계 이렇게 되네? 그렇지 않니? 그러면 요거 돼야 되겠네 이거는. 디귿은 틀리네. 4번 이래서 질문했구나. 4번 정답 변경? 3번으로? 4번은 3번이야. 가끔 이렇게 답이 좀 오타나거나 그럴 때 있거든. 4번, 3번으로 채점할게. 그 다음에 8번 갑시다. 8번은 우리 뭐 교재 있는 문제지 했잖아. 그치? 그래서 8번 보시면 A가 2보다 크다. 그럼 2 넘기면 A-2가 양수죠. 어차피 산술기라는 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치? A-2가 양수니까 우리는 A-2라는 식을 이끌어내야 돼. 그럼 거기 보시면 9에 어차피 이 식을 만들 거거든? 이 식을 만들 거니까 분모는 내가 변형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렇잖아. 분모를 어떻게 변화주겠어. 그러니까 여기를 변화를 줘야지. 역수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거 적어. 얘가 A-가 있어야지만 약분이 될 거니까 여기 A-2분의 4 이렇게 만든 다음에 뒤처리만 해주시면 되겠어.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18이잖아. 그럼 다시 여기 18 더해주시면 원시가 변화가 없는 상태지. 그치? 항상 우리 양수 A-2가 양수니까 얘가 나오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그러면 요거 양수지. 요것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니까 산술기하 쓴다는 거지. 그치? 산술기하의 기본 폼은 알고 있잖아. 네모 둘 다 양수면 합은 누구보다 2배 루트 네모에서 딱 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하시면 약분되니까 36. 그 다음에 그냥 18은 따라다니는 상수 이렇게 12에다가 18 더했으니까 얼마? 30. 그러니까 최소값은 30이다. 그때 A 값도 구하래. 등호 성립 조건 뭐였니? 요때 기본형의 등호 성립 조건은 등호는 요 두 개가 같을 때지. 네모 세모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같아야 돼? 얘 동그라미하고 세모 같을 때야.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9의 A-2랑 A-2분의 4 얘가 같을 때니까 여기서 A-2의 제곱이 얼마니? 9분의 4지? 그러면 A-2가 루트 씌우면 3분의 2잖아. 거기다가 2만 더해주시면 돼. 여기다 2만 더해주면 A가 넘어가서 그럼 8번 답 나오니? 그럼 얼마야? 3분의 8? A가 3분의 8일 때 A가 3분의 8이 되는 순간 최소가 발생한다. 최소값은 얼마? 30 이렇게. 됐지? 그 다음 9번 가볼게. 9번 상당히 괜찮은 문제 아니니? 봐봐. 그냥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9번 보시면 9번하고 16번하고 같은 문제야? 그럼 우리가 봐봐. 산술기하를 쓸 때는 항상 이런 구조를 만들잖아. 약분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얘를 딱 봤을 때에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판별식이 좀 떠올라야 되겠지. 허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K 얘가 음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K는 우선 1보다 크다. 이거 우선 뽑아내시고 그런 다음에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거든. 그치? 얘가 산술기와 관련이 있다고. K 마이너스 1분의 K의 제곱에다가 K 플러스 2지. 그렇지. 딱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야. 분자는 상수가 되면서 변수가 둘 다 있잖아. 실제로 나눗셈을 진행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의 한 단계 업글 버전이 얘잖아. 얘라든지 16번 문제. 그러니까 지금 얘를 우리가 나눗셈을 진행을 해볼까? K의 제곱에 K 더하기 2를 누구로 나누는 거니? K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지. 그럼 K 되고 K 제곱에 마이너스 K 빼면은 뭐가 돼? 2K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 2 해주시면 되지. 그럼 2K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빼면 얼마? 4가 되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내가 적으면 얘로 나눴더니만 지금 얘가 바로 몫이야? 몫이니까 K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K 마이너스로 나눴더니만 얘가 바로 나머지잖아. 4. 딱 적으니까 이런 형태 아니니? 그렇잖아. 나눗셈 제대로 했니? 어떻게 했니? K 암 K 마이너스 K 빼면은 2K 2 이해해주시면 2K 맞지? 나눗셈 봐봐. 요 과정을 실제로 나눗셈을 진행을 했더니 요게 나왔어. 얘가 딱 이 형태지? 때마침 K가 1보다 크다잖아. 딱 요 문제 완전히 똑같잖아. 뭔가 있어 보이지? 한 단계 더 나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봐. K 빼기 1 얘 넘어가면은 K 빼기 1이 양수니까 우리는 K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탄생을 시키면 되는 거야. 여기 분모가 있으니까.
K-1 만듭시다. 그럼 얘 K-1 만들고, 그 다음에 분모는 절대 손볼 수 없다고 그랬어. 얘를 고정을 해야지. 4. 그 다음에 원식과 변화가 없으려면 3 빼면 되는 거냐. 3 더하면 되지. 그치? 됐니? 그러면 요거 양수 똑같은 구조야. 요거 양수에 요거 양수니까 산술기하 쓰겠다는 거지. 2배 루트에다가 이놈 곱하기 이놈 4. 그 다음에 3 따라다니네. 이렇게. 여기 2 나오니까 7이지. 최소값 구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이런 문제집, 이런 거는 내 문제집에 다 실려있단 말이야. 그것보다 살짝 위잖아. 살짝 위. 똑같은 문제인데, 본질은 똑같은 문제인데, 요 2차 방정식 요걸로 해가지고 범위 하나 설정하게끔 만들고. 문제는 괜찮지. 그러니까 11번 가볼게. 절대부등식. 지금 항상 성립하는 거 골라봐라. 절대부등식. 그럼 절대부등식 종류가 우리 3가지밖에 없었지. 첫 번째가 실수조건 붙었을 때, 거기선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뭐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절대값 있는 거 특히 신경 쓰자 이랬고, 두 번째가 산술기하, 세 번째가 코시 슈바르트. 딱 3개밖에 없어. 우리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7 기억 봐볼게. 기억. A의 제곱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AB 있잖아. BA 이렇게 적어볼까?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 반의 제곱 필요하니까 여기 4분의 B의 제곱 필요하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4분의 3 B의 제곱 이게 되니까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A-2분의 B 이거의 제곱 4분의 3의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완전 제곱식. 실수 조건 활용하는 문제잖아. 이 문제가 있구나. 이거 오타를 빼먹었네. 여기 11번 얘들아. 이거 혹시 질문한 사람은 이거 질문한 거니? A, B가 뭐가 빠졌니? 실수 조건 반드시 붙어야 되지. 이거를 타이핑을 안 했네. 미쳤네 이거. 거기 문제 위에다가 A, B 실수 적읍시다. 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타이핑 안 했어. 그치. 요게 있어야 돼? 근데 요게 없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실수 조건이 붙어야지만, 얘가 뭐니까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실수 조건이 붙었다는 전제하에서 11번은 내가 정답 처리할게. 다 맞게 할게. 얘가 있어야 돼. 얘 오타냈어. 그럼 얘가 맞는 거지. 니은번 가볼게. 니은번도 마찬가지야. 얘 완전 제곱식 바꾸면 어떻게 돼? A-2분의 1 될 것이고 4분의 3 이게 되지.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잖아. 거기다가 4분의 3까지 더했어. 그럼 얘 0보다 커야지. 아예 등호 붙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0이 될 수가 없어. 이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4분의 3을 더했단 말이야. 얘는 0보다 큰 애야. 그치? 이거 둘의 차이점 알겠니? 얘는 0이 될 수 있지 얘들아? 위에 거의 등호 성립 조건 어떻게 돼? 위에 거 0이 되는 순간에 존재할 수 있어. 우선 얘가 0이 되고, 즉 B가 0이 되고, B가 0이면 A도 0이란 말이야. 요 위에 거는 0이 될 수 있단 말이야. A도 0이고 B가 0이 되면. 근데 아래 거는 0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4분의 3을 더했잖아. 항상 0보다 크지 아예 얘는. 니은도 맞아. 디귿번 가볼게. 근호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근호 들어갈 땐 제곱해서 뺀다고 그랬지. 지금 문제가 디귿번은 얘를 조사해보래. 루트의 A 플러스 B하고 얘가 지금 얘보다 크냐? 이걸 조사해보라는 거지. 대소비교. 근호 있을 때는 제곱해서 뺀다고 그랬지. 시원해. 고기 여기 앉을까? 수면. 여섯. 봐봐. 그럼 요거 제곱해서 빼볼게. 요거 제곱해보면 앞에 거 제곱하면 이거거든. 얘 제곱해볼게.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주시고 그 다음 뭐냐면 2배 루트 AB지? 그렇지.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 빼면 얘잖아. 그럼 요거 나란히 없어질 것이고 남는 게 요게 남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하고 B가 뭐라고 되어 있어? 양수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얘는 실수야? 마이너스 2에. 그러면 얘는 지금 실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음수잖아.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부동호가 바뀌어 있지. 디귿이 틀렸네. 제곱해서 뺐을 때, 그치?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 빼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게 더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지. 그 다음에 15번. 거기 앉아. 여기 맨 뒤에 앉아. 봅시다. 요거 15번을 갑시다. 15번은 산술기하 활용이지. 두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두 문제 마저 하고 그냥 쉬는 시간 줄게. 깔끔하게. 15번 갑시다. 15번 보시면 양수 AB 양수란 얘기 있고, 그 다음에 A분의 X, 그 다음에 B분의 Y는 1이지. 이거 어떤 직선이니? 이것도 지난 시간에 내가 풀었지, 이거. AB가 좀 절편이 되잖아. X절편이 A가 되고, X절편이 A가 되고, Y절편이 B가 되는 이런 직선이지? 그럴 때 얘가 지금 2,8을 지난대. 2하고 8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우선은 A분의 2, B분의 8. 얘가 1이다. 요 관계 이끌어내시고. 지나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묻는 건 뭐다? 문제가 묻는 거. X절편, Y절편, PQ라고 한대. 그치? 여기가 P란 얘기지. 여기가 점 P고, 여기가 점 Q가 된다. 이럴 때, 지금 OP는 이거잖아. 즉, A 더하기 B 아니야. 지금 문제가 묻는 거 뭐야? 문제가 묻는 거는 A 더하기 B. 이거의 최대 최소 아니니? 그럼 내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봐봐. 산술기하가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다? 합이 일정할 때. 그지? 합하고 곱의 관계였잖아. 그지?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혹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구할 때. 그때 쓰는 건데, 지금 얘는 문제가 뭘 묻고 있다? 지금 역수의 합하고, 그 다음에 합이잖아. 합하고 합의 관계잖아.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두 개? 곱한다고 했잖아. 내가 그 산술기하에서 그 맨 마지막 문제 있잖아. 교육청 기출. 기억나니 혹시? 우리 페이지로는 책에 어딨냐면은 얘를 봤을 때 참고해야 될 문제가 974번.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가 974번을 풀었단 말이야. 이거 교육청 기출 중요하다고 했지? 이미 기출에 많이 나왔다 이랬잖아. 974번. 딱 요 구조지. 그럴 때는 두 개를 곱한다 이랬어 봐. 합일 때 합이야. 근데 역수 형태인 거지. 그럼 얘하고, 지금 내가 얘를 구할 건데, 얘하고 누구를? 얘를 그냥 곱한다고. A분의 2, B분의 8. 그치? 얘를 곱해볼게. 그러면 전개합시다. 얘 하면 2, 얘 하면 얼마? 8. 10 나오지, 10. 10에다가, 요거 전개하시면 B분의 8A.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 A분의 2B. 요게 되지. 계산 맞니?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산술계 쓸 거야. 지금 봐. 얘 양수고 A, B 어차피 양수니까 요것도 양수야. 그러면 여기서 산술계 쓰는 거지. 2배 루트에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 하시면 8이 16. 그지? 그 다음에 그냥 10은 따라다니는 상수 이렇게. 그럼 요 값이 얼마냐면은 4, 2, 8에다가 18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를 전개했더니 얘가 누구보다 18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때마침 얼마래? 1이래. 답 나왔지? 그치? 974번 교육청 기술 났잖아. 그치? 여기도 조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7번도 오타를 냈네. 그 실수 좀 붙어야 되지 이것도. 왜 이따구로 타이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6번도 얘들아. 6번도 괄호 열고 A, B, X, Y 실수 적어놔야 되지. 그게 빠졌어. 수학에서 괄호에 있는, 맨 마지막에 괄호에 있는 조건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야. 그러니까 걔를 등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19번 했고, 19번 갑시다. 19번. 19번은
모의고사 문제를 우리 지난 시간에 성난 문제 했잖아. 그럼 유사하지? 근데 이 수위 문제는 지금 뭘 했냐면은 그 원본 문제 좀 바꿨어. 그 부정을 해가지고, 그지? 봐봐. 19번 가볼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남하고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좀 부등식으로 풀어볼게. 함수가 아니라 봐봐. 19번 갑시다. 명제의 부정의.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내가. 부정이 참이 돼. 그럼 부정한 걸 적어봐 우선. 부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가부터 적어볼게. 가라. 얘 부정을 하면은 x가 양수인 모든을 뒤집으면 어떤으로 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되냐면 0보다 큰 어떤으로 가야 되지? 어떤 x에 대해서. 그치? 어떤 x에 대해서 지금 뭐가 성립하냐면 얘 넘겨볼게.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를 뒤집으면 얘잖아. 1 마이너스 p 이게 되지? 가조건을 내가 부정을 했어. 부정하면 얘 아니야? 부정을 우선 잘 해야지. 부정이 안 되면은 뭘 진입부터가 틀린 거잖아. 그렇지? 위에 해석해볼게. 봐봐. 어떤은 뭐라고 그랬지 해석할 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돼. 단 하나라도. 그럼 봐봐. 얘가 어떻게 되면 되니? 지금 x가 지금 양수인 상태야? 양수인 상태야. 지금 얘가 양수야. 그렇지? 그럼 여기가 이 동그라미처럼 1-p가 예를 들어서 -3 같은 음수가 되면 되니? 음수보다 작은 양수가 하나라도 있을 수 있어? 없지. 그럼 얘가 0이 될 수 있니? 0보다 작은 양수가 존재할 수 있냐는 거야.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양수가 되면 돼. 해석하면. 얘가 양수면, 그치? 어떤 양수보다 작은 양수. 하나라도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건 해석하면 뭐냐면, 요 1-p가 양수가 되면 돼. 이렇게. 그치? 0보다 큰 어떤 실수가 나오면, 그치? 0보다 조금이라도 큰 실수가 나오면 그 사이에는 어떤 양수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P는 1보다 작다. 이거 우선 뽑아내야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볼게. 나를 해석해봐, 이제. 나를 보시면, 얘를 부정해볼게. X가 이거인,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가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X-2에다 X-P 빼기 2. 얘가 작다니까 크거나 같다로 가겠지. 됐니? 해석됐어? 그럼 여기서 봐. 경계값. 항상 우리 부등식은 경계값이 중요한데 이거의 경계는 2하고 얘는 경계가 P 플러스 2거든. 누가 더 클지 모르잖아. 누가 더 클지 모르니까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얘를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 P 플러스 2라는 애가 2보다 작을 때 하고 이 P 플러스 2가 2보다 클 때 하고 두 개로 나눠야 되겠지. 어느 게 더 클지 모르잖아. 그럼 첫 번째 케이스라면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니까 범위가 어떻게 나오니? 찢어지는 범위지? 이 첫 번째 경우의 해에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x가 p 플러스 2잖아. 이거나 또는 뭐냐면 요게 나오겠지. 찢어지는 범위.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런 범위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요게 봅시다. 얘가 더 커. 얘가 더 크니까 어떻게 돼? 이번에는 x가 2보다 작거나 x가 누구보다 p 플러스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지. 틀렸니? 봅시다. 그럼 첫 번째 경우 볼게. 요 경우 지금 x가 음수야. 그치?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애가 얘를 만족해야 돼.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얘가 쏙 들어오면 되지. 그럼 봐, 얘가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요거거든. 여기가 p 플러스 2라는 지점이고 여기가 2야. 근데 얘가 x가 0보다 작은 게 쏙 들어와야 돼. 그럼 0의 위치 어디 있어야 돼? 0 여기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얘를 만족하는 모든 애가 이리로 쏙 들어오잖아. 되니?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봅시다. 이런 경우를 만족해야 돼. 그럼 두 번째 경우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지금 봅시다. 얘가 지금 여기서는 P가 0보다 작을 때거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볼게. 우선 얘는 여기 들어오네.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2야. 그 다음에 여기가 P 플러스 2야. 그치? 그럴 때 X가 0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와야 돼. X, 여기가 바로 0이 딱 들어와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0보다 작은 어떤 X지. 여기 X가 여기 찍혀야 되겠어. 그래서 잠깐만, 답이 그러면 그럼 여기서 위치는 얘가 0이지. 얘가 X가 0보다 작은 애니까 여기서 P 플러스 2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돼야 되는 거 아니니? 얘가 0이잖아. 얘가 0보다 작은 범위가.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아도 되지? 이때는 0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무조건 만족하네. 여기에서 P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다가 나오네.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난 문제 내가 함수를 한번 해봤지? 그러니까 물론 함수로 해도 되는데 부등식으로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답이 나왔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면서 1보다는 작은 이러한 범위 있으면 되겠네. 그 다음 25번하고 좀 쉬었다 할게. (21, 22는 다 되는 거니? 괜찮아. 25번 갑시다. 25번은 산술기하 활용이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25번 보시면 지금 문제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의 피구장인데 사용할 수 있는 청테이프의 길이가 총 48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러한 모양인데, 그렇지? 여기를 다 이제 청테이프로 지금 붙일 건데 총 길이가 48이다. 그러면은 요거 봅시다. 요 길이를 내가 여기 길이만 A라고 해볼까?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까? 그렇지? 정사각형이 얘기 없네. 아, 그럼 여기를 A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지. 요 길이를 전체를 A로 잡을게. 그러면 지금 봅시다. 관계식을 하나 이끌어낼 건데 지금 요 가로 방향은 몇 개 필요하니? 2개 필요하지. 2A. 그 다음 세로 방향은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지. 3B잖아. 청테이프. 그치? 그랬을 때 요게 48이 돼야 돼. 합이 일정하잖아. 지금 합이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문제는 면적의 최대값이야. 면적은 뭐냐면 가로가 A고 세로가 B니까 A, B지.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 이 문제지. 산술기한 문제 아니니 그냥.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 바로 써볼게. 2A 더하기 3B.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6AB. 근데 요 값이 48인 거 알고 있어. 약분하시면 24. 루트 6의 A. 좀 크다. 그럼 따라서 제곱하시면 6AB가 24의 제곱이지. AB는 24, 24를 6으로 나눴어. 4지. 96. 그러니까 정답은 96 되겠네. 자, 일단 오늘 그 교재 없는 사람 있니 혹시? 함수? 합성함수? 다 있지? 그래서 오늘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을 할 거야.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아, 야, 없다고 그랬지. 잠깐 내가 출력해놓고 있어. 요거.